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피부를 통한 감염,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한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혈액 매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매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도 폐결을 박스로 옮기다가 바늘에 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이 C형간염, B형간염, 에이즈, 그 다음에 우리가 성병이라고 알고 있는 매도, 여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A형간염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A형간염이라고 하면 물론 주사 바늘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더 감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출될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환자들의 혈액과 체액은 항상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손에 묻을 가능성이 있으면 장갑, 그다음에 얼굴에 튀거나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안면 가리개, 고글, 마스크 착용하시고 옷에 묻을 가능성이 있으시면 이렇게 가운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물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자주 쓰고 있죠. 어느 병원에서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주사 바늘통이 있고 그 전에는 일일이 캡을 씌우고 바늘을 수액 주입구에 꽂아서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사 찔림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주사 바늘통이 생김으로 통계를 보니까 한 79% 정도 주사 찔림 사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B형간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하셔서 항체를 형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보면요. 에이즈는 항원 항체 동시선별 검사가 있어요. 이게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다 그러면 나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포지티브다 그러면은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에이즈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양성이어야 에이즈 양성 환자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간염을 보겠습니다. B형간염은 일단은 항원 항체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B형간염 항원이 양성이라는 거는 내가 보균자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C형간염을 보면요.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이고요. 포지티브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이게 나중에 포지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C형간염도 예전에는 약이 되게 독해서 끝까지 치료를 못하고 간암이나 간경화로 진행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서 한 2 내지 3개월 정도 바이러스 박멸시키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100%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독을 보면 이게 이제 성병인데 RPR 검사와 VDR 검사를 통해서 둘 중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특이 항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매독 환자에게 찔렸다 그럼 주사 한 번으로 100%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페니실린. 근데 페니실린 우리가 혈액 매개 질환에 노출됐을 때는 산소 부위를 재빨리 씻고 피를 짜낸 다음에 그 부위를 소독해야 되고 점막과 눈에 튀었다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헹궈내야 되고요. 입안으로 튀었다면 뱉어내고 물로 헹궈내야 되고 옷에 튀었다면 옷을 갈아입고 필요시 샤워까지 하셔야 됩니다.